존경하는 300만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10만 농협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새 가을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농민들이 가을 거지를 하는데 또 많은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우리 10만 임직원들은 농민들의 가을 거리에 대한 뒷바라지를 하시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300만 농업인들에게 깊은 위로와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우리 10만 동인 여러분들에게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그 새농민상을 받으신 우리 농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또 새농민상을 받기까지 뒤에서 큰 뒷발을 해주신 조합장님 여러분들에게 축하도 드리고, 그리고 고마운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또 오늘 그 각 부분에서 상을 받으신 여러분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그 창조농업지원센터에서 경연대에서 대상과 또 우수상을 받으신 지금 6분이신가요?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제1회에 그 수상을 받으신 게 더 뜻깊은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거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경연대회에서 이렇게 우수한 성적을 내셨는데요. 상을 받으신 것도 축하드리지만, 앞으로 그 좋은 아이디어들이 우리 농가 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많은 우리 농민들에게 기술 이전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수 직원상을 받으신 직원 여러분들에게 거듭 축하를 드립니다. 아마 숨은 일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봉사를 함에 있어서도 남에게 뭘 바라고 또 뭐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숨어서 많은 농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 계신 분들을 아마 찾아서 오늘 시상을 하실 것 같고, 또 그야말로 그늘진 곳에서 묵묵하게 일을 열심히 해서 타의 모범이 돼서 오늘 수상을 받으신 여러분들도 상을 받으신 만큼의 또 하나의 무게를 짊어진 것은 여러분들을 보고 또 다른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거듭 축하를 드립니다. 지난달에 우리는 아마 매년 한 번씩 받는 국정감사를 받으셨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국정감사를 받고 아마 많은 분들이 반성도 하고, 또 새로운 개선의 요구를 받은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바꿔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국회의원들께서도 국정감사에 관한 비효율성의 문제를 얘기하신 분들이 가끔 계셨습니다. 저도 국정감사 받을 때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거의 100여 명 이상 이렇게 오셔서 대기하고, 또 그 오신 분들이 거의 다 팀장 이상 되신 고급 인력 되신 분들이 와서 계신 것은 비효율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마 내년에는 그런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도록 국회 상임위원장께서 이 얘기를 하신 걸 보고
또 다행한 일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농협 동지 여러분, 우리는 지난달에 태풍 차바가 왔다 가면서 많은 농민들에게 걱정을 끼쳤습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를 냈습니다만은 특히 제주도, 또 울산, 경남, 전남 일부를 휩쓸고 간 그 태풍은 그야말로 농민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갔습니다. 그날이 어느 날이 제가 좀 날짜를 기억하면 국정감사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국정감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 일부 국회의원들은 자리를 뜨는 분들도 계셨고 또 조합장님들도 일부 올라오시다가 또 바로 현지로 되돌아가시는 조합장님들도 계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바로 국정감사가 끝난 그 다음날 피해 현장을 갔습니다. 가서 농민들의 피해가 어떻게 된지를 가서 쭉 돌아보니까 그야말로 그 태풍의 바람이 얼마나 농민들의 가슴을 쓸고 갔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제주도의 무 같은 경우는 전국 그 점유율이 거의 한 80%가 제주도에서 나오는 월동무를 국민들이 활용을 하는데 한 40% 정도의 그 무 이파리를 쓸고 가는 바람에 재파종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농우 바이오 직원들이 고생했습니다. 농우바이오가 다행히 그 종자를 80%를 공급을 했는데요. 그 농우바이오 사장께서 직접 그 현지에 와서 농민들이 재파종을 하면 종자를 무상으로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농협 케미칼 사장도 농협 이 농약을 무상으로 공급을 해서 오늘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약 한 300만 평 정도의 재파종을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파종을 못한 분들은 맥주보리 종자를 공급해서 내년에 수매를 우리가 다 해주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 제가 그 현지에 갔더니 언론들이 많이 와 있어서 다행히 우리 자회사 사장들이 이 농민들하고 어느 정도 합의를 해놓은 거를 저는 가서 농협이 이렇게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하겠다라는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날 아주 제주도 전역에 보도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은 울산을 갔습니다. 울산 피해가 컸습니다. 울산 지역본부장이 참 고생도 많이 하고 계셨고 그 울산 간 날 제가 6군데를 돌아봤는데 난 너무 그 고생을 많이 하시구나 하는 동지들을 본 게 제가 울산을 갔는데 대구 지역본부의 직원들이 그날이 주말인데 전 직원들이 다 나와서 하우스가 뜯겨나가는 그 하우스를 다 끌어내고 계시는 것을 보고 우리 동지들이 진짜 협동조합 정신으로 이 주말을 반납하고 농민들을 위해서 고생을 하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제가 그 울산의 현장을 가서 그 농민 한 분을 만났더니 저를 보더니 저를 안고 막 우는 농민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마음속으로 호주머니 돈이 있으면 그냥 좀 마음껏 좀 집어주고 싶을 정도로 안타까운 일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농협이 정말 앞장서서 일을 해줘야 되겠구나 하는 느낌도 받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농협이 가장 먼저 그 현장에
가 있는 것은 농민들에게 굉장히 큰 위안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엊그제 제가 제주도를 잠깐 들릴 일이 있었는데 그 제주일보가 농협에 거는 기대가 크다 하고 내가 간 날 그 칼럼을 누가 썼더라고요. 근데 그 칼럼에 보니까 예를 들면 행정기관 같은 데는 검토하겠습니다. 뭐 앞으로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미래의 그 내용만을 얘기를 했었지만 농협은 직접 회장이 와서 그 다음날 농민들을 어루만지고 신속한 조치를 해 줌으로써 농협에 대한 기대가 크다 하는 보도를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찌갔건 어차피 해줄 또 도와줄 일이라면 그런 식으로 우리 직원들이 신속하게 대처를 한 것은 참 잘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손해보험 사장도 전국을 돌면서 신속한 대응을 한 걸 봤습니다. 칭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뭐 한 5천만 원 소리가 났다 그러면 바로 뭐 한 2,500만 원 절반은 바로바로 이렇게 해결을 해 줌으로써 농민들이 농협의 신속함을 알 수 있었다라고들 얘기를 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농업바이오 직원들 또 농협 케미칼 직원들 그리고 농협 손해보험 직원들 그리고 피해를 본 그 지역의 임직원 여러분에게 고마운 말씀과 함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지난 10월 중순에 이 우리 그 정문 앞에서 축산업에 대한 창농 창업 박람회가 잠깐 열렸습니다. 처음 열렸는데 저는 굉장히 뜻있는 행사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수많은 학생들이 그 창업과 창농을 위해서 방문을 했고 또 상담도 아주 잘 해줬습니다.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축산 대표를 비롯한 축산 쪽에 근무하시는 직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보다 더 넓은 의미의 박람회를 만들어서 축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창의적이고 그리고 축산업에 관련된 쪽에 우리 그 학생들이 취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부터 또 다른 준비를 통해서 꼭 그 축산업에 종사를 하고자 하고 새로운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달에 우리가 그 도농협동연수원을 우리 농협대 안에 새로 우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전에는 농촌사랑 지도자교육원이라는 간판을 내리고 거기에 도농협동연수원을 개원을 했습니다. 의미가 굉장히 큰 연수원입니다. 우리가 농협 이념 중앙교육원의 문을 열고 두 번째로 도농협동연수원의 문을 연 것은 우리의 비전인 농어민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연수원이 개원이 됐습니다. 존경하는 10만 임직원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의 농협은 국민과 함께 이 나라 농촌과 농업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지혜를 짜내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우리 10만 임직원 여러분들이 이제 조합원만을 가지고 농업협동조합을 하기에는 이제 꽤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이 협동조합을 일구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5천만 국민입니다. 5천만 국민이 이제 우리의 주인이다는 생각으로
협동조합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간 겁니다. 조합원 300만 명을 가지고 할 때의 폐단이 자꾸 사람들이 농협은 조합원밖에 모른다는 얘기를 서슴없이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우군인 국민들이 농촌과 농업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폭넓은 인간관계가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농민신문 얘기를 한 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농민신문의 어떤 자립을 위한 것이 아니고 농민신문 한 부가 1년이면 6만 원인데 이 농민신문 한 부가 우리의 국민들에게 농촌과 농업을 이해시키는 데는 그만한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10만 임직원들이 특히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3급 이상 되신 분들은 신문을 꼭 보시고 그 신문에 나와 있는 농촌과 농업의 이해를 하셔서 여러분 주변에 농촌과 농업에 갖는 그 공익적 가치를 반드시 많은 국민들에게 이해를 시켜야 되고 또 그런 국민들이 어디에 모이면 도농협동조합 협동연수원과 연결해서 그 연수원의 교수들이 현장에 달려가서 이 나라 농촌과 농업에 대한 가치를 인식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우리 모든 그 임직원이 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을 만드는데 우리 임직원들이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농협 동지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프랑스 그 그레드 아그리콜이라는 협동조합과 MOU를 할 일이 있어서 잠깐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그 연수원을 은행을 잠깐 들려서 느낀 게 하나가 있었다면 거기는 100년 전에 농민들이 만드는 협동조합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레드 아그리콜이라는 은행을 만들어서 지금은 56%만 농민들이 주를 갖고 있고 나머지는 상장하란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 회장은 짧은 기간 동안 있었는데 제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100년 전에 농민들이 만들었었던 그 은행에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협동조합의 정체가 많이 흐트러졌겠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 회장이 저하고 한 2시간 있으면서 끝까지 농민이라는 얘기를 빼지 않고 했습니다. 이 그레드 아그리콜이 존재하고 여기서 이익 나는 것은 그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한다는 얘기를 정말 빼지 않고 하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56% 가지고 있으면서 프랑스의 가장 큰 은행, 세계에서 2번째로 큰 은행, 2,000조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그 은행장이 끝까지 저하고 얘기를 하면서 농민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정말 감동적이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크레디 아그리콜의 그 회장이 농민 얘기를 했을까? 그게 무기였기 때문입니다. 농민을 앞세우지 않았더라면 크레디 아그리콜은 오늘날 그 은행이 존립하기 어려웠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얼마나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게 중요함을 거기서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 잠깐 다녀서 그 이웃에 있는 네덜란드를 갔는데 저는 거기서 한 2가지의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나라가 적은 나라지만 농업 국가로서는 세계 최고의 국가라는 것을 어렴풋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 와게닝겐 대학이라는 대학 안에 농촌진흥청, 크레이,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같은 그런 농가대학이 싹 통합을 해가지고 거기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서 제가 여기서 가면서
거기 우리 유학생들을 좀 모아놓으시오. 내 정심을 사줬습니다. 그 교수들이 두 분이 저한테 브리핑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축산대학, 우리나라로 보면 축산대학 교수가 저에게 프로젝트 하나 제안을 했습니다. 그 나라 돼지는 28마리 새끼를 낳는데 우리나라는 14마리에서 15마리밖에 나지 않았어요. 이 기술을 우리에게 이전을 해주겠다. 회장님 그 프로젝트를 같이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저에게 30분 동안 얘기를 하길래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내가 몇 가지 문제가 되는 것들은 다시 협의하자겠지만 원칙적으로 제가 받아들이기로 얘기를 하고 거기에 부속 농민교육원인 PTC라는 데를 가서 또 거기서 브리핑을 받고 그 다음날 그 안에 PTC와 아게닝 대학에 있는 시장을 만났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제가 한국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아침 9시에 제가 시로 통보를 좀 하라 그랬습니다. 시장과 내가 MOU를 좀 했으면 좋겠다. 9시에 제가 전화를 했는데 10시에 연락이 왔습니다. 좋습니다. MOU를 합시다. 그래서 뭘 했느냐? 종묘. 그 나라 종묘 사업은 세계적입니다. 두 번째, 농업기술. 농업기술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파프리카를 6단 내지 7단이면 다 사버리지만 그 나라는 18단까지 수확을 하고 있는 걸 보고 그런 기술을 우리가 받아온다면 얼마나 좋겠냐 해서 그런 기술을 우리가 배우러 가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거기 기술자들을 우리 한국으로 파견을 해주면 우리 농민들 여기서 교육을 시키고 우리 농민들이 현지 가서 실습만 하도록 하는 그런 교육 시스템을 만들자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리고 무역을 하자. 3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제가 다른 얘기를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시장 군수들이 협동조합의 회장이 가서 MOU를 아침 9시에 전화를 해서 10시에 하자고 할 시장 군수가 있었을까? 근데 거기는 가능했습니다. 시장이 1시간 이내에 그 시의원들한테 전화를 다 해서 승낙을 다 받아낸 거예요. 그리고 식당에서 제가 이제 MOU를 하자겠는데 밥을 먹고 자기 사무실 가서 하자. 그래서 또 하나 놀라는 일이 생겼습니다. 보니까 로비가 사람들이 몇 명 있어서 저분들이 누구냐니까 시의원들이더라고요. 이 시의원들이 의회가 따로 있는 것이잖아. 그 로비에 책상 몇 개 놔두고 거기서 이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더 하나 놀란 것은 시장이 운전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자가 운전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자기 시장실을 보여줬습니다. 나한테 자랑을 치더라고요. 시장실의 모습은 우리 상무님 방보다 좀 적었습니다. 책상 하나에 컴퓨터 하나에. 그게 시장실의 전부였습니다. 그건 그런다 하더라도 그 1시간 이내에 우리의 얘기를 들어주고 MOU를 할 수 있는 그 순발력에 저는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에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선진 외국의 사람들의 사례를 보고 오면 그만이에요. 근데 저는 짧은 이틀 동안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시행해야 되겠다. 우리가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배워가지고 우리 농가 소득을 올리는데 반드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잠시 해보고 왔습니다. 어제 제가 어제가 아니라 그제인가요? 그제 밤에 말레이시아를 다녀왔잖아요. 오늘 새벽 제가 7시에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몇 가지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회원경제지원부에 신과장이라는 아주 젊은 과장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게요. 어제 매장을 하나 오픈을 했어요. 매장을. 가서 보니까 우리 농산물과 우리 공산품이 그 300평 매장 안에 가득 채워졌더라고요.
근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면 해운경제지원부의 내가 이름을 잊어먹었어요. 그 신본 과장인데 내가 적어놨는데 그 직원 내가 칭찬을 좀 해주고 싶어가지고 아무튼 신정건 과장이네. 신정건 과장이라고. 이 젊은 과장이 거기에 총리실에 있는 직원이 이 나또관이라는 그 총리 비서실에 뭐 비서실장 비슷한 역을 하고 있는 분하고 아마 연결을 해가지고 어제 그런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아이팜이라는 여기 NH팜이라는 수출 브랜드를 만들 때 그 총리 비서실장이 여기를 왔었어요. 근데 일본에서 우리와 같은 사업을 말레이시아에다가 하려고 다 준비를 했는데 거기는 농림부의 끈을 잡고 하려고 했고 우리는 총리실의 끈을 잡고 있는 총리실이 엄청난 파워가 있는 데더라고요. 근데 여기를 왔다 가가지고 한국농협의 하나로마트를 보고 이거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하고 손을 잡았는데요. 젊은 직원 하나가 끈덕진 설득을 해가지고 한국으로 오게 만들고 그 사람들이 여기서 한국에 우리 하나로마트를 제대로 설명을 해서 또 하나의 말레이시아의 하나로마트를 만들었습니다.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물건을 얼마를 파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그 말레이시아의 앞으로 미래의 성장 동력이 너무 좋았습니다. 올 때 제가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총리 밑에 고문이 하나 있는데 그분하고 얘기를 해서 몇 개를 더 내려고 하냐 200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년에 3개를 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동남아시아 쪽에 금융, 이런 무역, 유통 이런 것들이 아마 굉장히 그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동력들이 있는데 그런 일을 한 해운경제지원부장을 비롯한 농협, 무역 관련자들에게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그 일들이 처음 시작을 했으니만큼 우리는 물건만 준다가 아니고 반드시 그런 사업을 성공을 시켜서 앞으로 200개 매장이 만들어질 때 우리 하나로마트 기술이 거기에 이전될 수 있도록 이런 일을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우리 이제 농산물들이 한참 출하가 되면서 많은 곳에서 가격이 폭락이 되고 또 등락이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 공판장을 담당하시는 우리 그 부서 상무님 누가 계신지 모르겠는데 공판장 관리를 지금부터 잘 하셔서 우리 농산물 유통이 잘 좀 되도록 유통에 어떤 문제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아마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들을 잘 이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11월 11일 날이 농업인의 날이잖아요. 아마 농업인의 날을 관리하시는 부서가 지금 준비를 잘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이 농업인의 날에 농민들이 그야말로 그날 하루라도 농민들과 함께 한다는 그런 기분으로 그 행사가 끝까지 아주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 일이 나는 이 부서를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까 농업인의 날하고 아무 상관없다가 아니고 농업인의 날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여러분들이 하시고 또 도와주셔서 농업인의 날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지기 때문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관리를 잘 하셔서 아주 건강한 겨울을 준비하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